자, 오늘은 토요일인데 퇴근 중 아들내미랑 같이 갔다 왔습니다. 다행히 귀요미가 잘 있어서 작업은 깔끔하게 했는데 어디 가냐? 오늘은 5월 2일 사람이 여기저기 너무나도 많아갖고 마침 장도 봐야겠다. 홈플러스 가려고요. 이제 홈플러스가 조금 있으면 샷다를 내린다고 해서 이제 제 기억 속에 옛날에 까르푸 있었어요. 저 아세이 시절 때 까르푸 이제 로고 막 이상한 무슨 화살촉 같은 거 있었는데 거기서 알밥을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이모차를 타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모라고 부르는 대한민국의 그런 정서 있잖아요. 어머니 친구분 이모랑 같이 가서 알밥을 자주 먹었다. 구화방을 타고. 요새는 구화방 보기 되게 힘들죠. 근데 그때는 구화방이 짜세였다. 구화방이 모른다? 그럼 당신은 정상입니다. 이제 뭔가 드라이브 하면서 이런 거 찍어본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 그건 바로 브이로그의 분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렇게라도 안 하면 분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근래 한 3주 동안 감기가 너무 세게 걸려갖고 아주 몸이 뒤집어지는 그런 광경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유튜브를 열심히 한 이유, 유튜브를 열심히 안 하면 영상 쉼 청년 이래갖고 마이너스를 엄청나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평소에 올리던 것만큼이라도 쳇바퀴를 굴려야 돼요. 제 본 채널도 뭐 10만도 안 됐지만 한 5년 이상 하면서 느낀 건 채널이 성장하려면 일주일에 영상을 한 3개 이상은 올려야 돼요. 3개 이상. 2개 올리면 본전치기야. 그러면 요놈의 수건도둑의 삶은 감자는 뭔가요? 이건 그냥 수건도둑의 일상 쓰레기통 같은 그런 채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 앞에서 제가 얼굴 다 가리고 다녔는데 오늘은 안 그러잖아요. 오늘은 좀 하늘이 축축해갖고 일어나려도 하긴 해야 되지만 그냥 귀찮아서 요즘에 선크림을 하도 바르다 보니까 클렌징 오일을 맨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모공에 있던 블랙헤드들이 다 가출을 해버렸어. 다시 한번 클렌징 오일의 중요성을 느끼고 내가 폼 클렌징으로만 세수를 한다 하는 양반들은 클렌징 오일 한번 해보세요. 클렌징 오일로 이렇게 막 보벼. 이렇게 막 보빈 다음에 물을 살짝만 톡 해갖고 또 이렇게 보빕니다. 그러면 기름하고 물하고 섞여갖고 막 허옇게 떠요. 그리고 나서 세수 한번 하고 저는 클렌징 폼을 한번 더 해요. 그렇게 하면 얼굴이 진짜 촉촉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토너 살짝 딱딱딱딱딱 해주고 마스크팩을 딱 쓰잖아요. 그게 그냥 극락입니다. 극락. 피부가 세차 도장면 맨키로 보들보들 보들하지 하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 한번 써보시는 거를 저는 권장드리고 싶네요. 자, 거치대가 없는 관계로 핸드폰이 계속 넘어지는 불상사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넷플릭스 이용권은 있는데 넷플릭스 거의 안 본단 말이에요. 이게 막상 보면 재밌게 잘 보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작하는 것 자체가 난이도가 너무 높더라고요. 와이프가 보고 있어서 따라 보다 보면 와 재밌다 하면서 보게 되는데 내가 눌러서는 보기 쉽지 않은, 제가 또 기안84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안84님 나오는 거 거의 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작년이었나 기안장 했었죠. 기안장 보다가 최근에 또 보기 시작하는데 봤던 거 또 봐도 재밌더라고요. 우리 빅맥은 진짜 맨날 먹어도 안 질리잖아요. 저는 햄버거에서 빅맥을 제일 좋아합니다. 특출나게 맛있냐 그건 아닌데 뾰족뾰족한 맛이 없어요. 개성이 많은 햄버거들은 먹다 보면 물리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화학도 아니고 물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원래 있던 것처럼 부드러운 맛이기 때문에 빅맥을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롯데리아 폼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거저거 메뉴가 많이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좀 독특한 메뉴가 많이 나와서 많이 먹어보는데 최근에 그거 못 먹어봤어요. 그 삐딱한 천지님 거 그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고, 버거킹이 솔직히 순수 그 체급 자체는 크기라든지 소고기 퀄리티 뭐 이런 거는 되게 좋은데 와퍼 진짜 맛있잖아. 저는 쿼트로 치즈 와퍼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데 맛이 막 크게 다를 거 없이 똑같은 그런 패티에 똑같은 와퍼 맛이다 보니까 가끔 먹으면 진짜 고트. 근데 매일 먹어야 된다. 요거는 점수 살짝 다운그레이드 해서 맛없다는 건 아니고 맨날 먹는다 이 조건으로 봤을 때 수건도둑님 그래 햄치 몇이에요 한다면 요즘에는 햄버거 단품으로 한 3개 먹으면 배부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희 막 군 시절 때는 세트 3개씩 먹어도 됐었는데 콜라까지 다 해서. 요즘엔 연비가 좀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연비가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살 안 쪘었어. 그렇게 처먹고도 한 72kg, 3kg 그랬는데 지금은 먹는 양이 줄었는데 운동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일주일에 운동 한 2번 정도 하거든요. 그래도 어거지로. 근데 그것도 유산소가 아니다 보니까 살이 빠지진 않지 솔직히. 웨이트 한다 해서 살 빠지는 건 아니고 몸이 좀 더 두꺼워지는 그런 느낌인데 저는 운동 잘 할 줄 몰라서 그냥 무리 안 받는 선에서 저중량 고반복으로 3대 운동하고 뭐 턱걸이 하고 요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나을랑 말랑 할 때 몸 괜찮은데? 개꿀 나이스? 해갖고 운동을 가잖아요?
그럼 다음날에 무조건 몸살아.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몸 좀 괜찮아, 오늘 기운 좀 남아서 아서 하면 뿌셔야지 하면 다음날에 감기가 확 올라온다. 제가 한 3주 됐다고 했죠. 3주 전에도 제가 그날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거의 종인형이라서 퇴근하면 막 쓰러지거든요. 근데 그날의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가서 진짜 손 부들부들 할 정도로 턱걸이 땡기고, 물론 저는 정말 저중량으로 하지만 후들후들 할 때까지 했더니 그 다다음 날에 탈이 확 나더라고요. 콧물, 몸살, 기침, 열 다 막았고, 독감 찍먹, 독감 튜토리얼 그 정도 하고, 마침 또 그 주에 경주를 갔어야 됐어요. 가족여행으로 경주에 이제 운전을 해서 갔는데, 또 그때 보험 이런 게 문제가 있어갖고 제가 단독으로 경주를 갔단 말이에요. 경주에 딱 도착을 하니까 아주 체력이 그냥 0%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불국사에서 한 2시간 정도 잠 때리고 보험 다른 분들한테 넘어가갖고 이제 운전대를 넘기고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그 경주 브이로그가 저번 영상이에요. 이거저거 많이 먹었죠? 원래 여행 가면 또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이제 경주에서도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그 처방약 처음 받으러. 그 전까지는 그냥 약국약 먹다가 처방약 받으러 갔는데, 진짜 시골 병원 있죠. 시골 이비인후과여서 기대를 안 하고 들어갔는데 그냥 약만 타와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하시다가 뒤에서 병원에 가면 벽에 이런 거, 우리 인체 해부도 이런 게 막 걸려 있잖아요. 그걸 딱 떼어갖고 지금 환자분의 상태는 여기가 해서 막 여기가 막 부어있고 막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눈물이 좀 났어요. 이비인후과 가면 코에다가 뭐 픽픽하고 목에다가 픽픽 하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 검사지 찌를 때 여기까지 찌르잖아요. 근데 요 이비인후과에서 한 뇌 직전까지 그걸 넣어갖고 칙 뿌리니까 아주 정신이 몽롱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목구멍 볼 때도 그냥 이런 거 막대기 갖다가 한번 혀 딱 누르고 마는데, 여기는 꺼즈 갖다가 혀 잡아갖고 땡겨갖고 아주 깊숙이까지 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시골 바닥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다니 약간 거기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약을 일주일치 받았어요. 근데 제가 통상 감기 이런 거 걸리면 한 3, 4일 만에 낫거든요. 병원약을 먹으면. 그래서 뭐 일주일치나 주나, 항생제 들어있으니까 일주일치 먹어야 되는 것 같긴 하고, 그래서 그냥 일주일치 먹었는데 이 약이 안 듣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증상이 호전이 안 돼. 그 상태로 일주일 있다가 약 끝나고 나서 집 앞에 있는 데 갔어요. 집 앞에 있는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역시 검사 그냥 툭툭툭 하고 끝내더라고요. 공장형 이비인후과. 거의 빵공장 수준으로 환자들 한 70명 대기 있는데 짜자자작 빠지는 데 있죠. 로또 명당이야 거의. 그런 데를 갔더니 와, 약발이 기가 막히대. 좀 센 약을 줬겠죠. 그 전에 경주 선생님은 약간 자연치유적인 뭔가를 줬던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위 보호, 잠 잘 오게 하는 거, 항생제 그런 거 위주였던 것 같고, 여기 새로 간 데는 뭐 코에다 뿌리는 것도 있고 목구멍에 뿌리는 것도 있고 엄청 많더라고요. 나를 거의 항생제에 절여진 장어처럼 만들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약발은 굉장히 좋았다. 근데 여기도 지금 약 딱 다 먹자마자 또 증상 올라와서 어저께 또 약 타왔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유튜브 하기가 체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또 우리 뒤에 있는 베이비가 밤에 잘 안 자갖고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다다음 주에 5월 14일부터 저기 갑니다. 마카오, 홍콩. 요즘에 유료혈증이다 보다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저희가 한 2월달인가 1월달에 예약을 해놔서 그걸 살짝 피해 갔어요. 그래서 상당히 맛있는 부분이 있다. 3박 4일인데 지금 겁나게 덥다고 해요. 이 겁나게 더운 와중에 제가 애기랑 같이 가기 때문에 영상을 많이 남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밑밥을 깔고요. 어차피 영상 보는 양반들도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영상 조회수가 한 100, 200 이렇게 나온 것만 해도 신기합니다. 우리 강당에다가 사람 100명, 200명 놓아놓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이런 헛소리를 강당에 이만큼씩 100명, 200명 쳐서 듣고 있다? 정말 감격스럽지 않은 일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회수 막 한 3천, 5천 나왔다 그러면 유튜브 영상 망했다 이러잖아요. 근데 3천, 5천이면 뭐 일개 사단보다 더 많은 거야. 나는 거의 사단장인 거지. 거기에 사단장 밑에 병사들은 지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야. 끌려왔어. 군대 가야 되니까 온 거야. 근데 이 수건도둑의 삶은 감자 유튜브는 본인이 들어왔잖아요. 클릭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개 사단장보다 더 높은 지위를 몰아하는 거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분량을 좀 채워야 되기 때문에 계속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보통 제가 자동차 영상 유튜브 녹음 한 20분 하면 한 14분 정도 됩니다. 컷 편집을 마치고 나면. 요즘에는 맨날 하는 말 똑같이 하다 보니까 신체 영상은 더더욱. 제가 옛날에는 발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서 다중충돌 방지 자동제동 이런 단어 있잖아요. 옛날엔 진짜 어려웠었는데 요즘에는 하도 하다 보니까 입에 붙었고요. 뭐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도 발음이 제대로 안 되면 듣는 사람은 자막 보면 뭐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이렇게 하든 말든 어차피 알아듣긴 하는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발음을 안 하면 자막을 달 때 똥 빠져요. 자막은 내가 말하는 거 위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물론 부류 같은 어플들은 알잘딱을 해요. 내가 좀 발음 뭉개지더라도 지가 알잘딱을 하는데, 부류 이제 모바일 서비스 막히죠. 7월 1일부터 지금 다운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다른 플랫폼으로 써야 돼요. 저는 편집을 블로라는 어플로 하는데 블로 안에서 다 해야 됩니다. 지금 테스트 겸 다른 유튜브,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쓰고 있는데 많이 업데이트 되긴 했는데 부류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발음을 조금 더 똑바로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보통 제가 녹음을 20분 하면 컷 편집이 한 15분도 안 걸려요. 왜냐면 배속 틀어놓고서 빠바바바박, 어차피 요즘에는 틀리는 부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몇 가지만 솎아내면 되니까 막 돌려가면서 빨리. 그리고 자막이 한 20분 정도, 자막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썸네일 업로드 이런 게 한 10분. 유튜브 할 때 컷 편집도 귀찮을 수 있고 자막도 귀찮긴 한데, 진짜 귀찮은 게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또 그 전에 썸네일 만들고 제목 뭘로 할까, 또 영상 링크 거는 거, 날짜 시간 맞추는 거, 요것도 나름 귀찮은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거의 우리 인생 살 때 치실하는 거 정도의 귀찮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치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죠.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치과 보험 되잖아요. 스케일링을 꼭 받으세요. 원래 정가가 한 7, 8만 원 하는데 보험 적용 받으면 만 얼마 할 거예요. 요즘에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만 얼마 정도 하면 어쨌든 엔진오일 교체하는 것처럼 내 입이 청소가 되기 때문에 한번 싹 하시고, 아마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잇몸이 아파요 이런 식으로 보험으로 들어가면 1년에 한 2번까지도 보험이 된다 있었는데 1년에 한 번이라도 꼭 하자. 스케일링을 안 받잖아요. 치석이 치조골이라고 이가 붙어있는 뼈들 있잖아요. 그거를 녹여요, 염증이. 그럼 어떻게 되냐, 뼈가 녹아서 내려가니까 잇몸 라인도 내려가겠죠. 잇몸 라인이 내려가면 이가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링이 치아 관리 건강의 첫 번째다. 충치는 썩으면 갈아내고 씌우면 되는데 이가 흔들려 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비버가 댐에 이렇게 쌓아놨는데 밑에 단단하게 안 하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반이 튼튼해야지 뭘 심든 말든. 나중에 이 치조골이 없으면 임플란트도 못 심어요. 뼈 이식을 해야 되는데 뼈 이식 비용도 임플란트 거의 한 3분의 1, 3분의 2 정도 하잖아요. 물론 그건 병원마다 상이하지만 어쨌든 뼈 이식의 비용도 장난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된다. 스케일링은 선택이 아닌 필수고, 치아를 정말 자기 전에는 깨끗하게 닦으셔야 돼요. 치실 꼭 하시고. 이게 잇몸이 붙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피곤해서도 있는데 이물질이 끼면 그게 안에 들어가서 부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잇몸이 붙는 것도 있어요. 그 정도만 하셔도 상위 5% 안에 들어간다. 그리고 잇몸이 자주 부었을 때는 약국에 가시면 헥사메딘이라고 있어요. 가글렉인데 헥사메딘을 쓰시면 잇몸 컨디션이 확 돌아옵니다. 거의 우리 피곤할 때 바카스 한 사발 때린 것처럼 컨디션이 확 올라와요. 이거의 단점은 뭐냐, 오래 쓰면 미각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3주 이렇게까지는 권장드리지 않고 한 일주일 정도만 잇몸 상태 안 좋을 때 가볍게 해주시면 진짜 잇몸 컨디션 많이 좋아진다. 요거는 수건도둑이 드리는 꿀팁이다. 그리고 치약 같은 거 쓰실 때 이제 연로하신 분들, 이제 막 이가 시려 하실 정도의 연식이 된, 자동차로 치면 올뉴 소렌토 그 정도의 연식을 갖고 있는 양반들은 센소다인이나 시린메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상하세관이라고, 우리 아까 잇몸 라인 내려간다 했죠. 잇몸 라인이 내려가면 상하세관이라고 신경관 같은 것들이 외부로 유출이 돼요. 거기에 찬바람, 찬물이 들어가면 이가 확 시린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시린메디나 센소다인을 쓰면 거기 안에 있는 치약의 약재가 상하세관을 막아갖고 덜 시렵게 해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좀 장시간 사용해야지 제대로 효과가 있다, 그렇게 들었는데, 저도 요쪽 어금니가 살짝 시린 게 있어서 그걸 장기간 썼더니 지금은 하나도 안 시려요. 여러분들 이가 시려워서 치과에 가시면 여기를 레진이나 GI라고 보험 재료로 때워요. 이제 레진은 플라스틱이잖아요. 좀 더 심미적으로 치아 모양에 맞게끔, 앞니, 전치부라고 하는 앞니는 심미가 중요하니까 레진으로 비슷한 색깔로 메꿔야지 깔끔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GI라고 보험 재료가 색상이 살짝 얼룩덜룩하게, 우리 자동차도 판금도색 해놓으면 짝짝이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짝짝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GI가 좋긴 한데 많이 쓰진 않는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반대로 어금니가 시려 이럴 때는 당연히 GI 쓰는 게 좋겠죠. 보험 재료기도 하고. 어디까지 했더라? 아무튼 치약은 센소다인, 시린메디, 스케일링은 1년에 무조건 한번 치실하시고 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한 20-30년 지나고 나서 치아 건강이 너무 좋잖아요. 수건도두가 고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혀는 입천장에 붙여야 돼요. 혀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무의식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 혀가 아랫니 쪽에 있으면 혀가 아랫니를 계속 밀어내요. 교정장치를 한 것처럼 계속 밀어내기 때문에 혀는 항상 입천장에 붙이고 있어야 된다. 그게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아니면 치아의 모양이 다 바뀌어버린다. 이제 홈플러스 거의 다 왔는데 올 때까지 진짜 겁나게 떠들었네. 홈플러스가 요즘 샷다 내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건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뭐 홈플러스 커피? 그거를 진열장에 쫙 깔아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요즘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점점 이런 오프라인 마트의 힘이 많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쿠팡이라든지 네이버 배송이라든지 요즘에 너무나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뭐하러 마트 와 이런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확실히 편하니까 그런 데서 오는 온라인 마트의 장점이겠죠. 물론 저는 집 근처 마트 가서 직접 사는 편이지만 홈플러스나 뭐 롯데마트, 이마트 말고도 두리마트, 무슨 마트 이런 거 많잖아요. 동네에 3만원 이상 사면 무료 배송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많이 사는 편이고요. 또 제가 마트 구경하는 걸 좋아해서 수건도둑의 제일 큰 취미 중 하나가 마트, 스타필드, 이케아 이런 데 가서 아이 쇼핑하는 거. 거의 우에하라 아이죠. 아이가 일본어로 사랑이에요. 제가 요즘에 일본어 공부 진짜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지, 그냥 단어만 외우는 정도지. 7월 달에 N5 보기로 했는데 제 지인이 N3까지는 단어만 외워도 충분해요 해갖고 제가 단어만 외웠어요. 근데 단어만 외우니까 다른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한 권 사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일본어는 뭐 어순이라 그래야 되나? 예를 들어서 수건도둑은 홈플러스에 왔습니다. 일본어로도 그 어순이 똑같기 때문에 영어랑 다르게 그런 데서는 조금 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아들내미가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아는 단어가 한 1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일본어 단어 외우면서 쟤랑만 경쟁을 해서 내가 일본어를 단어를 엇비슷하게만 외워도 뭐 놀러 가서 충분히 할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요즘 공부를 너무 안 해갖고 그 공부를 할 겸 겸사겸사 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요즘에 머리가 많이 안 좋아졌다는 걸 느껴요. 제가 많이 굳었다 그러죠. 옛날에는 암산도 잘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5시리즈 튜닝을 했어. 그래 여러 개를 했는데 요거는 2만원, 저건 3만원, 7만원, 뭐 14만원 이렇게 다 더하려고 그러면 머릿속에서 지진이 나요. 요즘에는 지진이가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 진짜 요즘에 많이 머리가 굳었다는 걸 느껴서 이런 거 공부하면서 좀 더 머리를 깨우치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